군대의 공기는 늘 묘하다. 정해진 규율 속에서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머리를 하고 같은 식판을 들고 있지만 그 속에도 미묘한 권력의 줄세움은 존재한다. 남군들 사이에서는 힘과 목소리 크기로 서열이 갈렸고 여군들 사이에서는 더 은밀하고 차가운 방식으로 서열이 형성됐다. 이수현 23세 그녀가 훈련소에 발을 들여놓은 날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이들과 똑같은 군복, 똑같이 짧게 잘린 머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이미 세상에 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 있는 듯 매섭고도 당당한 눈동자가 삐딱하게 선 대열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평범한 훈련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녀의 어머니도 아니었다. 바로 그녀의 삼촌 국가정보원장, 대한민국 권력 서열 상위 5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이 수연의 보호자였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 군 내부에도 보고되지 않은 비밀이었다. 하지만 권력의 피는 어쩐지 그녀의 태도에 묻어나 있었다. 첫 저녁 점호가 끝나갈 무렵 여군 중대의 생활관. 한 장교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그는 소위 계급장을 단 장교였으나 분위기만은 고참 중의 고참 같았다. 눈빛은 싸늘했고 발자국 소리는 땅을 찍어 누르듯 묵직했다. 훈련병들은 반사적으로 일어나 경례를 했지만 그의 눈은 특정 대상을 향해 있었다. 바로 이수현. 신병 이수연 맞지? 수연은 군인다운 또렷한 발성으로 대답했다. 예, 훈련병 이수연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교의 눈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마치 사냥감을 찾은 맹수처럼. 훈련소는 규율과 규정으로 돌아가지만 그 속에는 늘 보이지 않는 룰이 존재했다. 고참이나 장교가 부르면 이유를 묻지 않고 따라가야 했다. 그것이 암묵적인 질서였다. 따라와. 장교는 짧게 내뱉고는 뒤돌아섰다. 주변의 훈련병들이 긴장한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봤다. 여군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무성했다. 저 장교한테 불려간 애들은 다 울면서 돌아온다. 괜히 눈에 띄면 안 된다. 하지만 수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훈련소 건물 뒤편 불빛이 잘 닿지 않는 복도. 낡은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였고 구나 밑창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신병, 너 어디서 온 거냐? 장교가 툭 내뱉듯 물었다. 서울 출신입니다. 수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울 그래, 티나더라. 건방진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그는 코웃음을 치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불쑥 수연의 팔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쳤다. 장교님 지금 무슨... 수연이 말끝을 잇기도 전에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짓눌렀다. 너 같은 애들 여기선 별것도 아니야. 밖에서 뭐 좀 잘났는지 몰라도 훈련소에선 내가 왕이야. 알겠어?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수연의 가슴이 요동쳤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하지만 그녀는 쉽사리 반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군대는 폐쇄적인 공간이며 한 번 찍히면 끝이라는 사실을. 이건 시험이다. 그녀는 그렇게 판단했다. 삼촌이 국정원장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최후의 카드였다. 함부로 꺼낼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장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연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빛을 본 장교는 잠시 멈칫했다. 좋아, 어디 두고 보자.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복도를 벗어났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수연을 동기들은 긴장된 얼굴로 바라봤다. 야,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수연은 짧게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꿈틀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더 거대한 파국으로 이어질 조짐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억지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여긴 내가 왕이다. 군대라는 공간의 어두운 그림자. 권력에 취한 자들의 오만한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단 하나의 진실.
내 삼촌은 국정원장이다.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모든 판도가 바뀌리라. 수연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끝까지 버텨보자. 누가 왕인지 결국 보게 될 테니까. 군대의 새벽은 잔인하다. 깊은 잠을 자기도 전에 기상 나팔 소리가 머리통을 쪼개듯 울려 퍼졌다. 기상. 전원 기상. 조교의 고함에 훈련병들이 우르르 몸을 일으켰다. 수연 역시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군장을 챙겼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묘한 긴장으로 조여 있었다. 어젯밤 그 장교와의 짧지만 강렬한 마주침 때문이었다. 분명히 나를 눈여겨본 게 틀림없어. 그녀는 직감했다. 단순히 눈에 거슬려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음을. 훈련소의 권력 사슬. 훈련소라는 공간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작은 사회였고 동시에 권력의 축소판이었다. 조교들은 훈련병을 관리하는 이름뿐이었고 사실상 장교들이 진짜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일부는 자신이 가진 권위를 사적인 욕망에 사용했다. 그리고 어젯밤 그 장교의 눈빛은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다. 넌 내 사냥감이다. 첫 훈련 그리고 표적. 그날 오전. 뜨거운 햇볕 아래 구보가 시작됐다. 훈련병들은 군장을 짊어진 채 연병장을 달렸다. 하나, 둘, 하나, 둘. 조교들의 고함이 메아리 쳤다. 그런데 수연은 곧 눈치챘다. 자신에게 유난히 시선이 쏠려 있다는 사실을. 조교들조차 괜히 그녀를 더 크게 호명했고 장교는 멀찍이 서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신병 이수연. 목소리 안 커? 더 크게 외쳐. 이수연. 발 맞춰. 너 때문에 줄 흐트러진다. 분명 다른 훈련병들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유독 그녀만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이건 분명히 노린 거야. 수연은 이를 악물었다. 생활관 속 균열. 훈련이 끝난 뒤 생활관. 동기들은 수연을 곱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봤다. 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잡혔잖아. 조교가 괜히 내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더라. 뭐 잘못한 거 있냐? 수연은 묵묵히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불편한 공기를 만들었다. 그녀가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지자 동기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군대에서 튀는 존재는 언제나 환영받지 못했다. 장교의 그림자. 저녁 무렵 식사 시간이 끝난 뒤 다시 그 장교가 나타났다. 신병 이수연. 따라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주변 동기들이 눈을 피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연은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이번에는 훈련소 뒤편의 체력 단련실이었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 비밀스러운 협박. 너 어디서 왔다고 했지? 서울. 장교는 천천히 그녀를 훑어보며 말했다. 네. 좋겠다. 서울. 부모님도 빵빵하시겠네. 그의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수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내가 누군지 알까? 근데 왜 이렇게 눈빛이 건방지냐? 훈련소에서 그런 눈빛까지면 오래 못 버텨. 그는 가까이 다가왔다. 손끝이 그녀의 턱을 스치듯 올렸다. 수연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피했다. 장교님 규정 위반입니다. 짧고 단호한 말. 그 순간 장교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규정? 여기선 내가 규정이야. 내가 그걸 아직 몰라서 그래. 내적 결심. 수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요동쳤다. 여기서 반발하면 분명히 찍힌다. 하지만 당하고만 있으면 더 큰 화가 닥칠 것이다. 지금은 버티자. 때를 기다리자.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삼촌의 이름을 꺼내는 건 최후의 순간. 지금은 내가 버텨야 해. 장교의 최후 통첩. 장교는 그녀의 눈빛을 흘끗 보더니 다시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 내가 지켜볼게.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는지. 그는 비릿한 미소를 남기고 뒤돌아섰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마치 선언처럼 느껴졌다. 너를 부숴버리겠다.
는 무언의 협박. 고독한 밤. 생활관으로 돌아온 수연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기들과도 점점 거리가 생겼다. 모두가 그녀를 피했다. 왜 하필 나일까? 수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곧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아니, 이건 나한테 주어진 시험이야. 내가 버티면, 내가 이겨내면 결국 내가 이긴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다시 매서워졌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 이제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군대라는 좁은 공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곧 군 내부 전체를 뒤흔들 사건으로 번지게 되리라는 것을. 밤점호 시간이 다가왔다. 생활관 앞에 줄지어 선 훈련병들, 땀 냄새와 군복의 눅눅한 냄새가 섞여 진동했다. 중대장이 한 명씩 눈빛을 스치듯 살피며 앞으로 나와 검열했다. 그 옆에는 문제의 장교가 서 있었다. 신병 이수연. 낯익은 목소리가 불렀다. 순간 대기 중의 공기가 바짝 마른 듯 긴장감이 흘렀다. 수연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앞으로 더 단정히 해. 내 눈빛, 내가 계속 마음에 안 들어. 장교의 말은 단순한 지적처럼 보였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것이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는 것을. 동기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군대에서 권력은 눈빛 하나로도 흐름을 바꿀 수 있었다. 은밀한 명령. 점호가 끝난 뒤 생활관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그 장교가 다시 다가왔다. 이수연. 내일 새벽 개인 면담한다. 훈련 전이다. 빠지지 마라. 말투는 명령이었고 사실상 협박이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경례만 하고 뒤돌아섰다. 하지만 가슴속은 요동쳤다. 드디어 노골적으로 들어오는군. 동기들의 시선. 생활관에 들어서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아까 점호 때의 장면 때문이었다. 야, 너 진짜 뭔데? 왜 맨날 너만 찍히냐? 한 동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피식 웃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운이 없는 거지.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장교가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그리고 곧 뭔가를 시도할 거라는 걸. 문제는 자신이 정체를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었다. 내가 국정원장 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 버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새벽의 부름. 다음 날.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생활관 문이 벌컥 열렸다. 신병 이수연. 장교님이 부르신다. 조교의 고함이 울렸다. 순간 생활관 안이 술렁였다. 모두가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저거 뭔가 심상치 않다. 누구나 그렇게 느꼈다. 수연은 천천히 군복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다. 고립된 공간. 그녀가 끌려간 곳은 훈련소 뒤편의 작은 행정실.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장교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빤히 바라봤다. 이수연.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눈에 띄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 뭔가 칼날 같은 것이 숨겨져 있었다.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내가 알려주지. 넌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훈련소에서 눈빛 하나로 살고 죽는 거 알아?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녀 앞으로 다가섰다. 협박의 본색. 여기선 내가 신이다. 내가 아무리 규정을 떠든다 해도 아무도 너 못 지켜. 알겠어? 그는 낮게 웃었다. 수연은 억지로 표정을 지켰다. 그래, 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군. 내가 너를 지켜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내 선택이야. 그 말에는 분명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내 말 잘 들어. 아니면 끝장이다. 내적 갈등. 수연은 속으로 수십 번 삼촌의 이름을 떠올렸다. 지금 밝히면 끝난다. 하지만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삼촌, 즉 국정원장이자 자신의 보호막인 인물이 있다면 이 장교 따위는 단숨에 날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을지 뻔했다. 백으로 버티는 여자. 그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지금은 내가 버텨야 해.
반격의 씨앗. 수연은 장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알겠습니다. 장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순응하는 듯한 태도. 하지만 장교는 그 눈빛 속에서 묘한 기운을 느꼈다. 이 여자 그냥 당할 여자가 아닌데? 좋아. 어디 한번 보자고.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는 만족스러운 듯 의자에 다시 앉았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훈련소의 소문. 며칠 뒤 생활관에선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야, 이수연 그 장교랑 단둘이 불려갔다며? 대체 뭔데 그러냐? 무슨 문제 있어? 동기들의 시선은 의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수연은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다. 소문은 퍼져야 한다. 그래야 누군가 귀 기울일 테니까. 첫 반격의 기회. 그날 오후 행군 훈련 중. 장교는 일부러 수연을 앞줄에 세우며 계속 압박했다. 이수연, 발 맞추라고 했지? 너 때문에 전체가 흐트러지잖아. 조교들까지 달려들었다. 동기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야, 제발 좀 제대로 해라.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일부러 크게 외쳤다. 알겠습니다. 다시 맞추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강하고 당당했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중대 장교들이 고개를 돌렸다. 장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이 여자 일부러 날 도발하는 건가? 결심. 밤 침상에 누운 수연은 천장을 바라봤다.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머리는 차분했다. 좋아. 내가 먼저 칼을 빼들었지. 그렇다면 나도 준비해야지. 그녀는 비밀스럽게 작은 수첩을 꺼내 짧게 기록을 시작했다. 날짜, 시간, 상황, 장교의 발언. 이 기록이 쌓이면 언젠가 내 무덤이 될 거야.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 훈련소 저녁에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전원 기상. 전투 준비 태세 갖춰. 조교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찢었다. 훈련병들은 허둥지둥 침상에서 뛰쳐나왔다. 그 중에서도 수연은 가장 먼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미 대기하던 장교의 눈빛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이수연. 뛰는 속도 마음에 안 든다. 앞줄로. 사소한 트집이었다. 동기들이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또 시작이군. 집요한 겨냥. 운동장에 집합한 뒤 구보가 시작됐다. 수십 명이 군가를 부르며 달려나갔다. 발 맞춰. 소리 크게 내. 조교들의 외침 속에서 모두가 목청을 쥐어짜듯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장교의 시선은 계속 수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이수연. 목소리 왜 그렇게 약해? 너 여자라서 그런 거야? 그 말에 구보 대열이 순간 휘청거렸다. 동기들의 얼굴엔 불편한 기색이 떠올랐다. 수연은 이를 악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나, 둘, 하나, 둘.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오히려 옆의 남자 동기들보다 우렁찼다. 그럼에도 장교는 비웃듯 말했다. 아주 연극을 하는구나. 동기들의 불만.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긴장이 폭발했다. 야, 이수연. 너 때문에 다 힘들어지는 거 안 보여? 한 동기가 날카롭게 말했다. 맞아. 왜 자꾸 너만 건드려? 우리까지 덩달아 죽어나잖아. 또 다른 이가 거들었다. 순간 생활관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이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러나 동기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뭐든 간에 우리가 힘든 건 사실이잖아. 결국 그녀는 고립되기 시작했다. 은밀한 기록.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수연은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침상 아래 깊숙이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들을 또박또박 적었다. 4시 30분 구보 시작 전. 장교 발언 여자라서 목소리가 약한 거냐? 5시 10분 구보 도중. 반복적 지적 및 조롱.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새겨졌다. 이 기록이 쌓이면 언젠가 증거가 된다. 아무리 힘있는 사람이라도 기록 앞에선 무너지게 되어 있어.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갈라진 동기들. 며칠 후 사격 훈련 날. 조준 자세를 잡은 수연의 손등에 장교의 발길이 스쳤다. 너 같은 여자 손으론 총 제대로 못 쏘지. 보여줘봐. 주변 동기들이 움찔했다. 모두가 알았다. 이건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연은 침착하게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탄착구는 정중앙에 꽂혔다. 10점 만점. 관측 장교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문제의 장교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우연이지. 계속해봐. 수연은 다시 사격을 이어갔다. 결과는 똑같았다. 탄착은 중심을 벗어나지 않았다. 동기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뭐야, 이수연 생각보다 대단한데? 장교의 분노. 그날 저녁. 생활관 앞에서 장교가 그녀를 불러냈다. 너 감히 내 체면을 구겨? 그의 눈빛은 살기를 품고 있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수연은 침착하게 되물었다.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여기선 내가 튀는 순간 모두가 피해를 본다. 알겠어? 그는 낮게 협박하듯 속삭였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경례만 하고 생활관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단단함이 오히려 장교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균열의 조짐. 이후에도 장교의 압박은 계속됐다. 사소한 트집, 공개적인 모욕, 불합리한 기합.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동기들 사이에서 수연을 대하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그녀를 원망하던 동기들이 점점 그녀의 침착함과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야, 근데 있잖아. 저 장교가 진짜 좀 심한 거 아냐? 그러게. 아무리 그래도 여자라고 대놓고 저러는 건 좀.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어둠 속의 결심. 그날 밤 수연은 다시 수첩을 펼쳤다. 사격 훈련 중 발언 여자 손으론 총 제대로 못 쏘지. 생활관 앞 발언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다. 짧지만 날카로운 기록들이 페이지를 채워나갔다. 증거는 이제 충분히 쌓여가고 있어. 하지만 아직 아니다. 더 끌어내야 해. 더 많은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더 확실한 순간에. 수연은 펜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이 군대 전체가 무너질 거야.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 끝나지 않은 압박. 새벽. 훈련소에 다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수연의 싸움은 또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늦은 저녁 하루 종일 이어진 전술 훈련이 끝나갈 무렵. 훈련병들은 땀과 먼지에 전신이 젖은 채 생활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수연의 등을 때렸다. 이수연 훈련병. 잠깐. 순간 주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모두가 알았다. 그 목소리가 불러낸다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수연은 군기 서린 표정으로 뒤돌아섰다. 예. 탄약고 정리 보조하라. 짧은 명령. 그러나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달랐다. 탄약고는 생활관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감시가 적은 곳. 동기들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탄약고의 정막. 어둠이 내려앉은 훈련소. 수연은 묵묵히 탄약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쇠붙이 냄새와 퀴퀴한 습기가 밀려왔다. 그곳에는 이미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다. 와줬군.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네. 그는 어딘가 느긋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건넸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엔 노골적인 불순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수연은 정자세를 유지했다. 임무 지시 부탁드립니다. 임무? 하. 여긴 내 구역이야. 내가 시키면 모든 임무가 되지.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철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순간 폐쇄된 공간의 긴장감이 수연의 폐를 조여왔다. 위기의 순간. 장교가 한 발 한 발 다가왔다. 너 알지? 너 같은 여자가 여기서 버틸 수 없는 이유. 힘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그는 손가락으로 수연의 어깨선을 슬쩍 스쳤다.
결국은 남자한테 기대야 하거든. 순간 수연의 몸이 굳었다. 그러나 두려움은 곧 단단한 분노로 바뀌었다. 접촉은 불필요합니다. 군인답게 행동하십시오.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장교는 피식 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내가 뭔데 날 가르쳐? 내가 날 고발할 수 있을 것 같아? 숨은 시선. 바로 그때였다. 철문 사이로 작은 틈이 열리며 두 눈이 번뜩였다. 그건 동기 중 한 명, 김지훈 훈련병이었다. 그는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다 수연이 들어가는 걸 목격하고 뒤를 밟았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의 심각함을 깨닫고 있었다. 이건 그냥 훈련 문제가 아니야. 이건 범죄야. 지훈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수연 훈련병. 지시받은 장비 전달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장교의 표정이 굳었다. 젠장. 위기의 탈출. 장교는 황급히 몸을 뒤로 물렸다. 됐다. 정리 끝났으니 나가봐라. 수연은 군기 서린 동작으로 경례하고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긴장과 안도의 기색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괜찮아? 지훈의 속삭임. 수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덕분에.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강한 신뢰의 끈이 생겨났다. 불안한 균열. 다음 날 아침 훈련은 다시 이어졌다. 그러나 어제의 사건은 수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전날의 일을 적었다. 21시 40분 탄약고로 단독 호출. 불필요한 신체 접촉 시도. 증인 김지훈 훈련병. 그녀는 적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내 편이 됐다. 동기들의 반응. 훈련 도중 동기들 사이에서도 작은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다. 어제 이수연이 탄약고 갔었잖아. 그거 좀 수상하지 않아? 쉿, 그런 얘기 들리면 다 같이 죽어. 그냥 모른 척해. 하지만 지우는 달랐다. 그는 생활관에서 조용히 수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제 본 건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하지만 혹시 필요하면 내가 증언할 수도 있어. 그 말에 수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정말? 응. 내가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싸우지 말라고. 감시의 눈. 그러나 문제의 장교도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지훈이 어제 문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김지훈 훈련병. 훈련 중 장교가 불렀다. 지훈은 긴장된 얼굴로 대답했다. 예. 넌 요즘 왜 이수연 주변을 맴도는 거냐? 여자 하나 때문에 흔들리면 군생활 망하는 거야. 그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지훈의 목에 식은땀이 맺혔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다. 그 순간 장교의 눈빛은 더 서늘해졌다. 불타는 결심. 그날 밤 수연은 다시 기록을 적었다. 이번에는 지훈의 이름도 넣었다. 잠재적 증인 김지훈 훈련병. 장교의 위협성 발언 확인.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더 커졌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불타는 결심이 솟구쳤다. 언젠가 반드시 이걸 폭로할 거야. 그날이 올 때까지 절대 주저앉지 않겠다. 새벽 구보. 차가운 공기가 폐 속을 파고들었고 훈련병들의 발소리가 일제히 땅을 두드렸다. 그런데 줄 끝자락에서 작게 웅성거림이 새어나왔다. 야, 김지훈. 어제 장교가 너 째려본 거 봤지? 어쩌다 그쪽에 얽힌 거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땀을 흘리며 달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앞쪽에서 뛰던 수연은 그 분위기를 감지했다. 뒤돌아볼 수는 없었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불안한 시선이 그를 짓눌렀다. 고립된 지훈. 훈련이 끝난 뒤 생활관. 지훈은 동기들 몇 명에게 은근한 압박을 받았다. 야, 너 수연 편 들다가 괜히 눈 밖에 나면 군생활 끝난다. 그냥 모른 척해. 우리까지 다칠 일 만들지 말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깊은 갈등을 삼켰다. 맞아, 모른 척하면 나만 안전하지.
하지만 그럼 수연은? 그의 시선이 은연중에 수연 쪽으로 향했다. 수연은 묵묵히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묘한 단단함이 느껴졌다. 장교의 노골적인 압박. 며칠 뒤 사격 훈련장. 장교가 지휘석에서 훈련병들을 바라보다가 지훈을 불렀다. 김지훈 훈련병 앞으로. 지훈이 경직된 얼굴로 나가자 장교가 낮게 속삭였다. 내가 본 거 다 잊어. 이해했지? 만약 입을 놀리면 군 생활은 물론 너희 가족까지 곤란해질 수 있어. 지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가족까지? 그는 손이 떨렸지만 군기 서린 자세로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본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인간 이제 지훈까지 위협하는 거야? 균열 속의 작은 연대. 그날 밤 생활관에서 불침번 교대가 이루어졌다. 조용한 불빛 아래 지훈과 수연이 잠시 마주쳤다. 괜찮아? 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두렵긴 해. 근데 나 혼자만 살겠다고 입 다물면 내가 무너지는 거잖아. 그럼 결국 우리 모두도 당할 수 있겠지. 수연은 지훈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불타는 의지가 공존하고 있었다. 고마워. 내가 있어 다행이야. 그녀는 짧게 답했다. 또 다른 눈빛. 그 순간 뒤편에서 기척이 났다. 그 같은 생활관에 있던 한 여군 훈련병 유나가 불침번 교대 준비를 하며 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이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 표정은 복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나도 봤어. 나도 느꼈어. 그런데 지금까지 모른 척했지. 그런데 이대로 괜찮을까? 유나는 밤새 뒤척이며 갈등했다. 훈련장의 위협. 다음 날 장애물 훈련. 철조망 밑을 기어야 하는 코스에서 수연은 고의적인 방해를 받았다. 앞서 지나가던 훈련병 한 명이 흙을 일부러 발로 차 수연의 얼굴에 흙탕물이 튀었다. 뒤에서 장교의 비웃음이 들려왔다. 이래서 여자는 안 된다니까. 순간 주위 훈련병들 중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나 지훈은 이를 악물고 달려가 수연 옆을 도왔다. 괜찮아? 손 다쳤어? 수연은 흑투성이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흔들리지 마. 장교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이 둘을 그냥 두면 안 되겠군. 뜻밖의 용기. 훈련이 끝난 후 생활관. 유나가 조심스럽게 수연에게 다가왔다. 나 어제 내 얘기 들었어. 수연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 겪은 적 있어. 근데 난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근데 널 보니까 용기가 조금 생기더라. 수연은 순간 눈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유나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부터 같이 하면 돼.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여럿이 더 강하니까.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작아지는 두려움. 그날 밤 세 사람은 은밀히 모였다. 수연, 지훈, 유나. 우리 셋만이라도 서로 지켜주자. 지훈이 제안했다. 그래.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본 건 사실이야. 진실이야.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수첩을 펴며 새로 적었다. 동맹자 김지훈, 유나. 압박 심화. 집단적 대응 준비 필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다. 이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문제야. 그리고 반드시 끝을 보게 될 거야. 장교의 그림자. 그러나 그 시각 장교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상급 간부에게 슬쩍 말을 흘렸다. 요즘 훈련병 몇 명이 불필요하게 어울리며 집단 행동 조짐을 보입니다. 규율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보고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수연과 지훈, 유나를 고립시키려는 의도였다. 불안한 전조. 다음 날 아침 점호. 상급 간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일부 훈련병들이 불필요한 사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군대는 집단이 아니다. 상명하복이다. 이걸 잊지 마라.
그 순간 수연과 지훈, 유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을 겨냥한 말이라는 걸 모두가 알았다. 새벽의 공기가 훈련소 전역을 감싸고 있었다. 군화 소리가 일정하게 울리며 생활관 앞으로 집합하는 훈련병들의 모습은 규율로 다져진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번지고 있었다. 이유는 명확했다. 지연이었다. 며칠 전 장교에게 불려간 이후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졌다.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생활관 안에서의 시선은 달라졌다. 일부 동기들은 그녀를 멀리했고 또 일부는 은근히 그녀를 감싸려 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침묵 속에 머물렀다.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직접적인 탄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고립이었다. 야, 저기 봐. 또 혼자네. 괜히 엮이지 마라. 저러다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귓속말처럼 번지는 말들이 지연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책상 위에 놓인 군사교본을 펼쳤다. 그러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뇌리에는 지난밤의 장면이 계속 맴돌았다. 장교의 차가운 눈빛. 넌 내가 부르면 언제든 와야 해. 알겠나? 그 위협적인 목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은 달랐다. 특히 동기 정민은 묵묵히 지연 곁에 있었다. 훈련장에서 그녀의 무거운 배낭을 대신 들어주거나 쉬는 시간 몰래 초코바를 건네주었다. 버티자. 넌 강하잖아. 정민의 짧은 말은 지연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되었다. 하지만 그조차 위험했다. 정민이 지연을 도운다는 사실이 퍼지면 그 역시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민아,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그럼 뭐 어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무너지잖아. 지연은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다. 바로 문제의 장교였다. 그는 평소보다 더 노골적으로 지연을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훈련 중 작은 실수만 해도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여군 훈련병 이지연. 또 실수냐? 정신 차려. 너 같은 정신 상태로는 군생활 못한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장을 가득 메웠다. 다른 훈련병들이 움찔하며 지연을 바라봤다. 모두가 안쓰러워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무릎이 까지고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장교는 그 눈빛을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마치 내가 아무리 짓밟아도 나는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내뿜는 듯 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생활관 안에서 은밀한 소문이 돌았다. 들었어? 이지연 훈련병 집안이 좀 있는 것 같대. 그래? 근데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어? 작은 균열이었다. 아직 진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지연의 태도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정민은 속으로 생각했다. 분명 뭔가 있다. 저 장교도 괜히 저렇게 집착하는 게 아닐 거야. 모든 훈련이 끝나고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지연은 생활관 뒤편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무릎을 껴안고 고개를 하늘로 치켜들며 속삭였다. 아버지, 난 아직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부당함을 끝내겠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국정원장이라는 거대한 배경이 그녀 뒤에 있었지만 지연은 그것을 당장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지금은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야 할 때였다. 지연의 존재는 훈련소 안에서 점점 더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노골적인 압박과 은밀한 소문, 그리고 극소수의 연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 조용한 균열이 곧 훈련소 전체를 뒤흔드는 폭발로 이어질 것임을. 새벽 5시 싸늘한 공기가 훈련소를 덮고 있었다. 군화 발소리가 일제히 울리고 구령에 맞춰 훈련병들이 집합했다. 정, 렬. 짧고 강한 구령이 울려 퍼졌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대열을 유지했지만 그 안에서 유독 눈길이 집중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지연 훈련병. 장교는 지연을 눈에 띄게 주시했다. 마치 오늘은 반드시 그녀를 굴복시키겠다는 듯한 기세였다. 그날 훈련은 유독 혹독했다. 완전 군장 20kg를 메고 구보 10km. 이어지는 PT 체조와 연속 8, 9 펴펴기.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일부 훈련병은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런데 장교는 지연만을 집요하게 몰아세웠다. 이지연 훈련병. 속도 늦다. 더 빨리 뛰어. 팔 굽혀. 똑바로 안 해? 다시. 지연은 이미 손바닥이 찢겨 피가 배어나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쓰러지고 싶었지만 쓰러질 수 없었다. 쓰러지는 순간 그가 원하는 대로 굴복하게 될 테니까. 훈련 막바지 장교는 일부러 지연을 앞으로 불러냈다. 이지연 훈련병, 내가 본보기를 보여라. 그는 모두 앞에서 지연에게 연속 제자리 점프와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버티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지연이 결국 팔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자 장교는 차갑게 외쳤다. 역시 별 볼 일 없군. 넌 군인 자격 없어. 그 말에 순간 지연의 안에서 억눌렀던 무언가가 터져버렸다. 지연은 벌떡 일어나 장교를 똑바로 노려봤다. 그동안 침묵하며 견뎌왔던 눈빛이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군인 자격이 없다고요? 장교는 당황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감히 상관에게 대드는 건가? 훈련병이 주제에. 아닙니다. 군인은 약한 자를 짓밟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은 동료를 지켜야 하고 정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 누구 마음대로 군인 자격을 말합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울렸다. 그 순간 숨죽였던 다른 훈련병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억눌린 진실을 터뜨린 것이었다. 장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이지연 훈련병. 너 지금 영창 갈 줄 알아. 군 생활 끝내고 싶어? 그러나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끝내고 싶으면 끝내십시오. 하지만 저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당함을 모두가 보았으니까요. 순간 주위는 얼어붙었다. 동기 훈련병들조차 숨을 죽였다.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지연이 모두 앞에서 외친 것이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 말이 맞다. 정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곧이어 또 다른 동기가 말했다. 우린 다 봤습니다. 누가 일부러 괴롭히는지. 서서히 하나 둘씩 훈련병들의 목소리가 보태졌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우린 군인이 되려고 왔지 희생양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마치 억눌린 불이 번져가듯 훈련소에 숨어있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장교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다.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번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날 훈련소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한 훈련병의 용기 있는 외침이 수십 명의 침묵을 깨뜨렸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아직 지연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순간이 균열의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장교는 몰랐다. 이 작은 균열이 곧 자신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으로 번질 것임을. 그날 저녁 점호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낮 동안 있었던 사건이 모두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지연 훈련병. 점호가 끝난 직후 장교가 그녀를 불렀다. 지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들었다. 예. 장교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남아. 할 말이 있다. 순간 대열 안이 술렁였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지금 그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사무실 안 문이 닫히자 공기는 곧장 무겁게 가라앉았다. 장교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가 감히 훈련병 주제에 내 권위를 흔들어? 오늘 내가 한 말 다 영창감이야. 알아? 지연은 침착하게 눈을 마주쳤다. 제가 한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진실? 진실 따위 필요 없어. 군대는 명령과 복종이 전부야. 너 같은 훈련병이 입 열면 이 조직은 무너져. 장교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지연의 외침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집단적 침묵을 흔드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장교는 부하 간부를 불러 은밀히 지시했다. 이지연 훈련병 가만두면 안 돼.
기록 다 압수해. 그리고 동기들 입단속시켜. 이게 퍼지면 내가 끝장이야.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불사하겠다는 결심이었다. 한편 생활관 안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오갔다. 야, 오늘 그거 대박이었지? 지연이 완전 터트렸잖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보통 애들은 장교 앞에서 저렇게 못하잖아. 뭐가 있는 거 아냐?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느꼈어. 저건 그냥 배짱으로 되는 게 아니야. 뭔가 배경이 있는 것 같아.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이지연 사실 집안 빵빵하다더라. 들었어? 국회의원 딸이라던데. 아냐, 장군 딸이래. 근거 없는 말들이 돌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훈련병이 아니라는 것. 지연은 매일 밤 몰래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괴롭힘을 당한 순간 장교의 발언, 그리고 동기들의 반응까지.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야. 반드시 남겨야 해.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작은 펜촉을 움직였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자는 또렷했다. 마치 언젠가 이 기록이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듯. 며칠 뒤 훈련 중 장교는 대놓고 지연을 다시 불러냈다. 이지연 훈련병 앞으로. 모두가 긴장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걸까? 내가 그렇게 정의로운 척하니까 한번 증명해봐. 저기 장애물 구간 장비 없이 통과해. 동기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사실상 위험한 명령이었다. 안전장치 없이 뛰라는 건 부상당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장애물 구간을 맨몸으로 뛰어넘는 동안 지연의 팔과 다리는 긁히고 찢어졌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구간을 넘어섰을 때 모두가 숨을 삼켰다. 그녀는 상처투성이가 된 채 장교 앞에 섰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숨이 가쁘게 터져나왔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 순간 동기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녀를 향한 존경이 분명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장교는 이 광경을 보고도 차마 비웃지 못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이대로 두면 안 돼. 저 계집애 뭔가 이상해. 확실히 조사해야 해.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지연을 무너뜨리기 위한 또 다른 계략이 떠오르고 있었다. 훈련소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점호가 끝나면 동기들끼리 속삭이며 수군거렸고 간부들은 이상할 만큼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이지연이 있었다. 장교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어디서 굴러먹은 년인지 반드시 뒷배경을 밝혀내야 해. 그는 몰래 행정반에 지시를 내렸다. 이지연 훈련병의 신상 전부 조사해. 학교, 가족, 거주지 다 털어. 행정병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장교님, 저희 권한으론 개인정보를 그렇게까지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럼 어떻게든 만들어. 상부에서 지시 내려왔다고 꾸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장교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다. 그는 이미 단순한 훈련소 문제를 넘어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돌입하고 있었다. 그 시각 생활관 한 구석에서 지연은 여전히 작은 수첩에 글을 적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도 장교의 부당한 지시와 자신이 겪은 순간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상처는 아물겠지만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펜 끝이 긁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메웠다. 동기들 몇몇은 그녀를 힐끗 바라보다가 서서히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지연아, 내가 하는 거 우리도 알아.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맞아. 혹시 필요하면 말해. 우리도 도와줄게. 지연은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언젠가는 함께해야 할 순간이 올 거야. 며칠 사이 훈련소 안에서 소문은 더 커졌다. 야, 들었냐? 지연이 진짜 장군 딸이라던데? 아니야, 국회의원이라니까. 에이, 근데 왜 그렇게 조용히 훈련소에 들어왔겠어? 뭔가 큰 집안일 거다. 정민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생각엔 우리랑 차원이 다른 집안일 거야. 저 눈빛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모두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지연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만큼은 분명했다. 며칠 뒤 장교는 마침내 조사 결과를 손에 쥐었다. 행정병이 잔뜩 겁먹은 얼굴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장교님 여기 있습니다. 장교는 조급한 손길로 종이를 넘기다가 순간 손이 멈췄다. 이름 이지연. 가족부 이현도 국가정보원 원장. 그 순간 장교의 손에서 종이가 툭 떨어졌다. 머리가 하얘졌다. 국정원장?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떻게 훈련소에 들어올 수가. 그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서 몸을 떨었다. 그날 이후 장교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지연을 괴롭혔지만 말끝이 자주 흐려졌고 노골적인 위협 대신 은근한 압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연은 눈치챘다. 뭔가 달라졌다. 저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버린 거야. 그녀는 기록을 덮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어. 정면으로 부딪혀야 해. 그날 밤 동기들 몇 명이 지연을 둘러앉았다. 지연아, 우리끼리 얘기했어. 이제는 그냥 참을 수 없다고. 내가 앞장서면 우리도 같이 할게. 지연은 잠시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진실이 드러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동기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씨를 심었다. 그날 이후 장교의 눈빛은 변했다. 지연을 향한 노골적인 멸시는 줄었지만 대신 알 수 없는 불안과 경계가 스며 있었다. 그는 종종 지연을 노려보다가도 문득 시선을 피하곤 했다. 손끝은 떨리고 담배를 피우는 횟수는 배로 늘었다. 국정원장 딸이라니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장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이성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두려움은 새로운 광기를 낳았다. 그래도 내가 약점만 잡으면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을 거야. 장교는 더 이상 지연에게 손찌검이나 노골적 폭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은밀한 압박을 시작했다. 이지연 훈련병, 내가 잘못하면 동기들이 고생한다. 너 하나 때문에 다 같이 굶고 뛰게 되는 거야. 알겠어? 지연은 눈을 치켜 올렸다. 제가 잘못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장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똑똑한 줄 아나 본데 군대는 내 기록장 속 글씨로 움직이지 않아.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이전만큼의 힘은 실리지 않았다. 오히려 동기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류가 일었다. 생활관 안 작은 모닥불 같은 대화가 피어올랐다. 정민이 속삭였다. 이젠 알겠어. 얘 진짜 보통 집안 출신이 아니야. 다른 동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저 장교도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거잖아. 예전 같았으면 당장 욕부터 했을 텐데. 지연은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누구의 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훈련병으로 남을 거냐는 거야.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움트고 있었다. 밤이 깊자 지연은 여전히 수첩을 펼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동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지연아, 나도 오늘 있었던 일 적고 싶어. 내 기록에 내 목소리도 남겨줄래? 지연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같이 쓰자. 그날 이후 작은 수첩은 더 이상 지연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동기들이 차례로 자신이 본 부당한 상황, 들은 말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늘 훈련 중에 장교가 일부러 우리한테 잘못된 지시 내린 거 다 봤어. 나도. 그거 증언할 수 있어. 펜 끝이 움직일 때마다 두려움은 줄고 용기는 커졌다. 장교는 점점 초조해졌다. 그는 분명히 지연이 자신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걸 느꼈다. 게다가 동기들까지 그녀 곁에 모이고 있었다. 이게 뭐지? 훈련병 따위가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지?
그는 불시에 생활관을 들이닥쳐 소리쳤다. 다 자고 있나? 불침번은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웬 종이와 펜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정민이 나서서 대답했다. 훈련 일지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장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 당당한 눈빛 앞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이 신문을 당하는 기분을 받았다. 그날 밤 장교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망할년 국정원장 딸이라니 내가 지금까지 한 집만 들통나도 끝장이야.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더 교묘하게, 더 은밀하게 어떻게든 눌러야 해. 그의 눈빛은 피로와 공포 그리고 억눌린 분노로 이글거렸다. 반면 지연과 동기들 사이에는 새로운 공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지연아, 내가 앞장서라면 우린 따른다. 맞아. 우리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지연은 차분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증거를 모으고 서로 지켜주는 게 먼저야. 그녀는 손에 든 수첩을 꼭 쥐었다. 작은 수첩 한 권이었지만 그것은 이제 여러 명의 목소리를 담은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장교는 며칠 동안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였다. 그는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척하며 중얼거렸다. 예, 훈련병들 중 몇 명이 태만한 기색이 있습니다. 특히 이지연 훈련병 동기들을 선동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상급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선동? 훈련병이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알아서 처리해. 그 말은 장교에게 면죄부이자 새로운 칼날이 되었다. 좋아. 내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주지. 며칠 후 장교는 지연을 불러냈다. 이지연 훈련병. 너는 따로 점검이 필요하다. 창고로 따라와라. 지연의 동기들이 눈빛을 주고받았다. 또 뭔가 수상하다. 혼자 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장교는 날카롭게 외쳤다. 명령이다. 따라오지 않는다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담담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창고 문이 닫히자 장교의 얼굴에 음습한 미소가 번졌다. 내가 똑똑한 줄 아는데 결국 내 손바닥 아니야. 그는 서류를 꺼내 흔들었다. 훈련 태만, 상관 모욕, 집단 선동. 다 내 이름으로 기록된 문서야. 이거 상부에 올리면 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이 되겠지? 지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허위 보고서로 저를 무너뜨리려는 겁니까? 장교는 비웃었다. 허위든 뭐든 상부는 내 말을 믿지 내 말을 믿지 않아. 넌 그냥 훈련병일 뿐이니까. 그러나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정민과 몇몇 동기들이 뛰어들어왔다. 우린 다 봤어. 혼자 오라며 끌고 들어온 거. 이번엔 증거까지 남겼어. 그들 중 한 명이 작은 녹음기를 흔들었다. 내가 한 말 전부 기록됐다. 장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희가 감히 상관에게. 정민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린 훈련병이지만 인간이기도 합니다. 부당한 명령에 무조건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창고 밖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다른 동기들까지 몰려와 있었다. 우린 더는 참지 않겠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폭정이야. 그들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번져갔다. 지연은 그 중심에 서서 차분히 손을 들었다. 조용히 하자. 우리가 원하는 건 폭동이 아니라 정의야. 기록과 증거로 진실을 드러내는 거야. 그 말에 동기들의 함성은 잠시 가라앉았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장교는 손에 든 문서를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이것들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움츠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지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실을 쥐고 있다는 거다. 그 순간 장교는 자신이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생활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모두가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지연은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적어 내려갔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 한 사람의 기록이 씨앗이 되어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된다. 그녀의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 위에 동기들의 이름이 차례차례 적혔다. 이제 수첩은 하나의 선언문이 되어가고 있었다. 새벽 점호 시간이 다가왔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훈련소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기들은 속삭였다. 오늘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어제 일 때문에 장교가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정민은 조용히 지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우리가 증거를 쥐고 있긴 하지만 저 장교 그냥 물러날 사람 아니야. 대비해야 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원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진실이야. 끝까지 차분히 가자. 점호가 시작되자 장교는 무표정한 얼굴로 훈련병들을 훑어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지연 앞으로 다가섰다. 이지연 훈련병. 앞으로. 지연은 침착하게 걸어나갔다. 네. 장교는 크게 외쳤다. 이 훈련병은 동기들을 선동하고 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규율 위반으로 즉각 구금 조치하겠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구금이라고? 말도 안 돼. 어제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정민이 소리쳤다. 허위다. 우리 다 봤어. 어제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교는 정민을 노려보며 고함쳤다. 조용히 해.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면 반역이다. 하지만 다른 동기들이 잇따라 나섰다. 우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진실을 왜곡하지 마라. 훈련장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다. 몇몇은 장교의 편을 들며 두려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대부분은 지연과 함께했다. 분위기가 흔들리자 장교는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상부 결제 서류였다. 이미 보고서는 작성돼 있다. 이지연 훈련병, 내 이름은 군 기록에 불명예로 남을 거다. 내 아버지의 이름도 함께 더럽혀질 거다.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들었다. 그 문서가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장교는 이를 갈았다. 내가 뭘 안다고. 그 순간 뒤편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지연의 동기뿐만 아니라 다른 소대 훈련병들까지 나서기 시작했다. 우리도 봤습니다. 장교님이 부당하게 지시하는 걸.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수십 명의 목소리가 합쳐지자 훈련장은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다. 진실을 밝혀라. 거짓을 멈춰라. 웅성거림이 커지자 결국 상급 장교들이 달려왔다. 여기서 무슨 소란이야. 그러나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다. 훈련병들은 증거를 내밀며 목소리를 높였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장교님의 발언 전부 기록했습니다. 상급 장교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사실인가? 창백해진 장교는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저것들은 조작된. 그러나 이미 다수의 훈련병이 증언했고 증거는 명확했다. 상급 장교는 냉정하게 말했다. 관련 문서는 전부 회수한다. 해당 장교는 즉시 조사에 회부하겠다. 장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 돼,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는 몸을 떨며 지연을 노려보았다. 너 때문이야. 그러나 지연은 담담히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이 자초한 겁니다. 그날 이후 훈련소의 공기는 달라졌다. 훈련병들은 서로를 지켜보며 속삭였다. 우린 할 수 있어. 진실은 통한다. 지연 덕분이야. 아니, 우리 모두 덕분이야. 지연은 수첩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거짓은 무너지고 목소리는 힘이 된다. 한 사람의 용기가 불씨가 되어 모두의 정의로 번져간다. 장교가 끌려가고 며칠 후 훈련소에 국방부 조사단이 도착했다. 철저한 표정의 군검찰 장교들과 헌병들이 움직이자 훈련소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이번 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훈련병 다수의 증언과 녹음 증거가 확보된 이상 철저히 조사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훈련병들은 숨죽여 상황을 지켜봤다. 누구도 이번 일을 가볍게 끝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조사실에 끌려간 장교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전부 날 음해하려는 계략입니다. 여군 훈련병 하나가 국정원장 딸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조사관은 눈을 가늘게 뜨며 서류를 펼쳤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다. 장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요? 조사관은 담담히 말했다. 이지연 훈련병은 국정원장의 외동딸이다. 그녀를 건드린 순간 내 인생은 끝났다고 보면 된다. 장교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들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다 조작이야. 그러나 조사관은 차갑게 잘라냈다. 거짓은 더 큰 수렁을 부른다. 이젠 늦었다. 이 사실은 순식간에 훈련소 전역으로 퍼졌다. 훈련병들은 입을 가리며 수군댔다. 국정원장 딸이었대. 어쩐지 담대하다 했지. 이제 저 장교 완전히 끝났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혹시 우리도 괜히 휘말리는 거 아냐? 윗선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지연은 차분하게 동기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본 건 진실이고 말한 건 정의야. 며칠 후 조사단은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사건 관련 기록 일부가 사라진 것이다. 분명 보관되어야 할 문서가 흔적도 없이 없었다. 윗선에서 누군가 손을 쓴 게 분명하다. 사건을 덮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지. 조사관들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그리고 곧 지연에게도 압박이 들어왔다. 내가 이 사건의 중심에 서지 마라. 내 아버지의 위치를 생각해라. 국정원장이란 자리에 흠집이 나면 넌 물론 내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지연은 흔들렸지만 곧 결심을 다잡았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이 싸움을 끝내야 해요.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나서는 게 아니라 훈련병 이지연으로서요. 정민과 동기들이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끝까지 함께할 거야. 이제 후퇴할 수 없어. 조사단은 장교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여군 훈련병을 괴롭힌 게 아니라 군 내부에서 은밀히 이어져 온 권력형 성범죄 은폐 구조의 한 축이었다. 상부 몇몇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이 덮였고 피해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조사관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곧 지연은 새로운 표적이 되었다. 익명의 협박 쪽지가 훈련소 기숙사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입 다물어. 아니면 내 목숨은 물론 내 아버지 자리도 끝이다. 정민이 쪽지를 읽고 분노했다. 이게 협박이야? 군 안에서 이런 짓까지. 지연은 담담히 웃으며 쪽지를 찢어버렸다.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진실이 드러나는 걸. 조사단이 머문 지 일주일째 훈련소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장교가 끌려간 뒤로 지연과 그녀의 동기들은 점점 눈에 보이는 고립을 느꼈다. 식당에서 줄을 서도 일부 남자 훈련병들이 곁눈질을 하며 중얼거렸다. 괜히 건드렸다간 같이 조사받는다더라. 쟤네랑 가까이 했다간 피 보는 거 아냐? 심지어 몇몇 훈련병은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했다. 미안, 여기 자리 찼어. 너네랑 엮이면 곤란해. 정민은 치를 떨었다. 겁쟁이들 같으니. 정의를 봤으면서 입을 다물다니. 하지만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두려운 거야. 그들도 압박받고 있겠지. 밤마다 기숙사 문틈으로 쪽지가 들어왔다. 내가 끝까지 버틴다고 생각해? 결국 너도 부서질 거다. 아버지를 지켜주려면 당장 입 다물어라. 훈련소 헌병대가 감시를 강화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압박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다. 신문 도중 한 조사관조차 은근히 압박했다. 이지연 훈련병. 내 증언 하나로 군 전체가 흔들린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나? 지연은 흔들렸지만 곧 이를 악물었다. 네.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테니까요. 하지만 모든 동기가 같은 결심을 가진 건 아니었다. 한밤중 몇몇 여군 훈련병이 지연에게 다가왔다. 지연아, 우리 그만하지 않을래? 우린 그냥 조용히 훈련만 받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건 알지만 우린 내 아버지처럼 힘 있는 사람도 없고. 정민이 울컥하며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직접 겪은 걸 잊었어? 이대로 입 다물면 다음 피해자는 또 다른 우리야. 그러나 갈등은 깊어졌다. 정의도 중요하지만 우린 살아남아야 해.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들의 두려움이 이해되었기에 억지로 붙잡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조사단 내부 회의가 끝난 뒤였다. 지연은 복도에서 한중년 조사관에게 불려갔다. 이지연 훈련병, 잠깐 얘기 좀 하지. 그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물이었다. 지연은 순간 긴장했지만 그의 첫마디는 뜻밖이었다. 겁내지 마라. 난 내 편이다. 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희가 싸우는 상대는 단순히 저 장교가 아니다. 군의 오래된 썩은 고리와 그 뒤에 기대고 있는 권력층이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난 끝까지 도울 거다. 지연의 눈이 커졌다. 왜 저희를 돕는 거예요? 그는 담담히 미소 지었다. 예전에 내 딸도 피해자였거든. 그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난 그때의 죄책감을 아직도 안고 살아. 지연은 그의 눈빛 속에서 진실을 읽었다. 그는 권력과 두려움 앞에서 무릎 꿇었던 과거를 씻고자 이번엔 끝까지 싸우려는 사람이었다. 지연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어떤 위협이 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는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너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마. 이 싸움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그날 밤 지연은 동기들과 모여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제 단순한 훈련병이 아니야. 우린 이곳에서 진실을 밝히는 증인이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아낼 방패야.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무슨 협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자. 주저하던 몇몇 동기도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우린 겁났지만 너 혼자 두고 가지는 않을게. 끝까지 같이 하자. 작은 방 안에서 서로의 눈빛이 하나로 모였다. 조사단이 들어온 지 2주째. 훈련소 전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여군들 때문에 부대 전체가 뒤집힌다더라. 지휘관 몇 명이 날아간다던데. 괜히 얽히면 군 생활 끝난다. 식당, 훈련장, 심지어 샤워실까지. 누가 퍼뜨리는지 모를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정민은 이를 악물었다.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리는 거야.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지연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림자 같은 세력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걸 흔들고 있었다. 밤늦게 지연은 은밀히 조사관을 다시 만났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내가 느낀 게 맞다. 은폐하려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누군데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군 내부 고위 장성들. 너희가 고발한 장교는 그저 앞잡이에 불과하다. 뒤엔 권력과 예산을 움켜쥔 이들이 있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그런 사람들까지 상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증언은 이미 그들의 심장을 건드렸다. 넌 지금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위협 대상 1순위다. 며칠 뒤 훈련소 여군 생활관에 불시 검열이 들이닥쳤다. 헌병들이 들이닥쳐 사물함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지연 훈련병, 이게 뭐지? 책상 서랍에서 한 봉투가 나왔다. 안에는 군 내부 문건 사본이 들어있었다. 지연은 경악했다. 저건 제게 아닙니다. 누가 넣은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졌다. 군 기밀을 유출하다니 큰일 날 일이군. 정민이 달려들었다. 그건 누군가의 조작이에요. 지연이가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동기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제 우릴 다 잡아넣는 거 아니야? 괜히 같이 몰리면 끝장이야. 그날 밤 조사관은 지연을 따로 불러냈다. 이건 함정이다. 널 완전히 매장하려는 수작이지. 저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거군요. 그래.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다. 그는 봉투를 뜯어 불 속에 던졌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불빛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내가 지켜줄 테니 두려워 말아라. 넌 반드시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지연의 눈가가 젖었다. 조사관님마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는 담담히 미소 지었다. 난 이미 각오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 될지라도 이번엔 물러서지 않는다. 하지만 훈련소 안에서의 압박은 날로 거세졌다. 훈련 도중 일부 간부가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말했다. 여자 주제에 별난 줄 알아? 군을 망치는 건 내 같은 애들이야. 주변 훈련병들도 눈치를 보며 피했다. 더 이상 대화조차 이어지지 않았다. 지연은 고립의 무게를 느꼈지만 마음속엔 이상하게도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그 불씨는 바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내가 맞다고 믿는 길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라. 그날 밤 생활관 안. 정민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중 누가 흔들려도 지연인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라도 끝까지 버텨야 하지 않겠어? 주저하던 동기들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피해보면 어떡해? 군에서 블랙리스트라도 돌면. 정민은 단호히 말했다. 맞아, 무섭지.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 그땐 우리가 공범이 되는 거야.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함께 할게. 나도. 그렇게 하나둘 고개가 끄덕여졌다. 군 본부의 한 비밀 회의실. 몇몇 장성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과 분노로 가득했다. 저 훈련병 하나 때문에 부대 기강이 흔들린다니 말이 되는가? 조사관 놈도 문제야. 지가 뭐라고 군의 명운을 흔들어? 그들 앞에 놓인 문서에는 지연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다. 이지연 신원불명여군 훈련병. 한 장성이 낮게 말했다.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고 덤볐다간 큰 코 다칠 수도 있어. 다른 이가 비웃듯 답했다. 고작 훈련병이야. 뒷배가 있을 리 없지. 그러나 가장 나이 많은 장성은 침묵하다가 중얼거렸다. 국정원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순간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며칠 뒤 조사관은 본부로 호출을 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상관으로부터 엄중한 명령을 들었다. 조사 중단하라. 이 이상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짓이다. 하지만 아직 진실이. 명령이다, 대위. 내가 계속 개기면 내 자리도 위험해진다. 조사관은 분노를 억누르며 경례만 하고 나왔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밤 그는 지연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우린 지금 포위망 속에 들어와 있다. 지연은 눈을 마주치며 답했다.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 이제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지. 며칠 후 지연은 뜻밖의 호출을 받았다. 중령 계급장을 단 장교가 그녀를 불러냈다. 이지연 훈련병, 내가 겪은 일은 안타깝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내가 조금만 입을 닫아준다면 난 널 특별히 배려할 수 있다. 배려요? 넌 훈련병이지만 원한다면 해외 파병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내 가족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지. 지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물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중령의 미소가 차갑게 굳어졌다. 그땐 내 군 생활은 물론 내 인생이 끝날 거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지연은 한참을 침묵했다. 동기들은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누가 협박했지? 정민의 물음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아. 우릴 그냥 짓밟아버리려고 해. 정민은 손을 꽉 쥐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단호히 말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끝까지 싸울 거야. 그 시각 서울의 국정원 청사. 국정원장 이도연은 비밀 보고서를 받았다. 국장님, 따님이 군 내부 사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고위 장성들이 움직이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보고서를 읽던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아이가 왜 이런 위험에 들어간 거지? 옆에 있던 참모가 조심스레 물었다. 개입하시겠습니까? 잠시 침묵하던 그는 천천히 답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국정원장으로서 개입하겠다. 이번 사건 절대로 묻히게 두지 마라. 그날 밤 조사관은 지연에게 뜻밖의 정보를 전했다. 내일 있을 야간 훈련. 그게 함정일지도 모른다.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거군요. 그래.
널 훈련 도중 사고사로 처리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첩보가 있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 눈빛을 바로잡았다. 그렇다면 이제 숨을 이유가 없네요. 내가 살아남아야만 진실이 드러나는 거니까. 조사관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넌 강하다. 하지만 기억해라. 널 지키는 건 너 혼자가 아니란 걸. 밤. 달빛조차 흐릿하게 가려진 산악지대. 훈련병들은 풀 장비를 메고 나고자 없이 이동을 시작했다. 앞에 조심해라. 좌우 경계 철저히. 구령이 울려 퍼졌지만 어쩐지 긴장감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다. 조사관이 미리 경고했던 말이 떠올라 지연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오늘 밤 분명 뭔가 일어날 거야. 중간쯤 지연의 무전기에 잡음이 섞인 지시가 들어왔다. 이지연 훈련병 후방 지원조로 이동하라.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통상적이지 않은 명령. 하지만 조교는 눈빛을 날카롭게 하며 밀어붙였다. 명령이야. 뒤로 가. 그녀가 어쩔 수 없이 후방으로 이동하자 곧 몇몇 장병이 은밀히 따라붙었다. 그리고 숲속으로 접어들 무렵. 끽. 누군가 일부러 그녀의 배낭끈을 잘라버렸다. 순간 지연은 중심을 잃고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몸을 겨우 일으켰을 때 이미 주위는 깜깜했다. 그 순간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끝이다 훈련병. 어둠 속에서 몇 명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그들은 훈련용이 아닌 실제 흉기를 들고 있었다. 지연은 숨을 몰아쉬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들 훈련병을 죽이려는 거야? 넌 너무 많은 걸 봤어. 여기서 사고사 처리되면 그걸로 끝이다. 그들이 일제히 달려드는 순간 지연은 훈련용 총을 잡아 땅바닥에 세차게 내리쳤다. 쾅! 번쩍이는 불꽃과 함께 일순간 적들의 시야가 흔들렸다. 그 틈을 타 지연은 숲 사이로 몸을 날렸다. 가시던 불이 피부를 찢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거친 발소리와 욕설이 뒤따랐다. 살아남아야 한다. 지금 죽으면 모든 게 끝나. 같은 시각 멀리서 이 상황을 눈치챈 조사관이 급히 무전을 날렸다. 여기 조사관 대위다. 후방 경계조 긴급 투입해. 그러나 돌아온 응답은 싸늘했다. 상부 명령이다. 개입 불가. 순간 그의 눈이 번뜩였다. 역시 위에서 전부 묵인하고 있는 거군. 그는 명령을 무시하고 직접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한편 그 순간 다른 주파수에서 또 다른 무전이 흘러나왔다. 목표 확인. 감시 개시. 검은 복장을 한 몇 명의 요원들이 산 너머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장비에는 국군 마크 대신 NIS라는 암호가 붙어 있었다. 요원 하나가 속삭였다. 국장님의 지시다. 혹시라도 따님께 위해가 가면 즉각 개입한다. 다른 이는 눈을 좁혔다. 군 내부에서도 누군가 이 작전을 알고 있다. 지금은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해. 지연은 끝내 한무리에게 붙잡혔다. 거친 손이 그녀의 목을 움켜쥐며 속삭였다. 널 이렇게 끝내버리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날아든 돌멩이가 공격자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조사관이었다.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외쳤다.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마라. 남자들은 비웃었다. 혼자라고 생각했냐? 숲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엔 그들의 움직임이 달랐다. 짧고 정확한 제압 동작. 그리고 순간 번쩍이는 전기 충격봉. 크악. 뭐야, 이 자식들 누구야? 검은 복장의 국정원 요원들이 투입된 것이었다. 지연은 눈앞의 상황에 말을 잃었다. 조사관도 놀란 표정으로 요원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지? 그중 한 요원이 짧게 대답했다. 우린 이지연 훈련병을 보호하라는 임무를 받고 왔다. 보호라고? 대체 왜? 요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낮게 속삭였다. 그녀는 국정원장의 딸이다. 순간 조사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지연의 입술도 떨렸다. 그녀가 감추고자 했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난 것이다. 어둠 속 싸움이 진정된 후 검은 복장의 국정원 요원들은 흩어진 적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조사관은 숨을 몰아쉬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다. 국정원장 딸이라고. 그는 속삭이듯 물었지만 그 목소리엔 경악이 가득했다. 지연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강제로 드러나 버린 것이다. 난 그냥 평범한 훈련병으로 남고 싶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얼굴에는 오히려 강한 각오가 비쳤다. 사건 직후 훈련은 긴급 중단되었고 지연과 조사관은 별도의 지휘소로 이송되었다. 군 지휘관들은 혼란에 빠졌다. 국정원장의 따님이 훈련병이라니 지금까지 어떻게 숨겨왔지?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 우리 군은 끝장이다. 회의실 분위기는 극도의 긴장으로 뒤덮였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두려워했다. 그러나 공통된 감정은 혼란이었다. 그 시각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회의가 벌어지고 있었다. 비밀리에 연결된 고위 장성들과 배후 세력들. 제기랄 그 아이가 국정원장의 딸이었다니. 우린 이제 끝장이다. 국정원까지 개입하면 꼼짝없이 드러난다. 그러나 한 장성은 이를 악물고 외쳤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위험 요소다.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그들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다. 이제 지연은 단순한 훈련병이 아닌 음모 세력의 최우선 제거 대상이 된 것이다. 조사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왜 숨겼지? 왜 나조차도 속였나? 지연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담담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늘 말했어. 내가 가진 이름 때문에 실력을 의심받을 거라고. 그래서 난 내 힘으로 증명하고 싶었어. 국정원장 딸이 아니라 이지연 그 자체로 살아남고 싶었어. 조사관은 그제야 그녀의 고집스러웠던 태도와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단순한 권력자의 딸이 아니야. 자신만의 길을 가려는 진짜 군인이었어. 그러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국정원 요원 한 명이 다가와 낮게 말했다. 우린 그녀를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적의 목표가 더욱 확실해졌다. 지금부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어. 바로 그때 지휘소 외곽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쾅! 비상경보가 울리며 병사들이 흩어졌다. 한 무리의 정체불명의 병력들이 침투해 들어온 것이다. 연기와 혼란 속에서 지연은 순식간에 적들의 포위망 한가운데에 놓였다. 국정원 요원들이 그녀를 둘러싸며 방패막이 되었지만 공격은 치밀하고 거셌다. 목표 확보. 저 여자를 잡아라. 총성이 어둠을 갈랐다. 조사관은 지연을 끌어안고 몸을 낮췄다. 움직이지 마. 내가 막을 테니. 하지만 지연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도망치지 않아요. 제 힘으로 맞서 싸울 거예요. 그녀는 흙바닥에 떨어져 있던 무기를 움켜쥐었다. 피로 물든 손이었지만 눈빛은 더할 나위 없이 단단했다. 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아버지의 이름 뒤에 숨지도 않을 거야. 여기서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드러내겠어. 그 말에 조사관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함께 끝을 보자. 지휘소 외곽에서 또 한 번의 폭발음이 터졌다. 쾅!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고 화염이 치솟았다.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대응했지만 기습은 치밀했고 침투한 세력은 군 내부 지형을 꿰뚫고 있었다. 놈들이 내부 지도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 배신한 거야. 지휘관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다. 지연은 비산하는 파편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역시 내부에 손이 뻗어 있군. 이건 단순한 훈련소 습격이 아니야. 국정원 요원들이 그녀를 엄호하며 탈출로를 열었지만 지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숨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 싸우겠습니다. 조사관이 눈을 크게 떴다. 내가 훈련병이라는 걸 잊었나? 여긴 전쟁터야. 그러나 지연은 이미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쓰러진 병사의 곁에서 소총을 집어들고 신속히 장전을 마쳤다. 내가 훈련받은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예요.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훈련병이 아니라 전사였다. 침투 세력은 지휘소 중심부를 향해 몰려들었다. 목표는 하나다. 그녀를 잡아라.
그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쏠린 순간 총성이 터졌다. 탕! 탕탕! 지연의 총알이 정밀하게 날아가며 선두의 적을 쓰러뜨렸다. 국정원 요원조차 놀라 숨을 삼켰다. 저 사격술 단순히 훈련병 실력이 아닌데? 조사관은 짧게 중얼거렸다. 역시 국정원장의 딸답군. 하지만 그보다 이건 이지연 개인의 실력이야. 전투는 점점 치열해졌다. 탄피가 바닥에 쏟아지고 화염과 연기가 시야를 뒤덮었다. 적들은 포위망을 좁혀오며 지연만을 노렸다. 그때 지연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저쪽 발전 기실이 공격받으면 이곳 전체가 마비돼요. 조사관이 고개를 돌리자 이미 적의 한 분대가 발전 기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만약 그곳이 무너진다면 지휘소는 통째로 무력화될 터였다. 내가 맡겠습니다. 지연은 외쳤고 그대로 몸을 날려 발전 기실 쪽으로 돌진했다. 지연은 좁은 복도를 따라 뛰며 총격을 피했다. 탄환이 벽을 스치며 파편이 튀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발전 기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적 병력 3명이 폭약을 설치하고 있었다. 시간을 맞춰라. 곧 터진다. 지연은 숨을 고르고 곧장 돌입했다. 멈춰. 그녀의 총성이 어둠을 가르며 터졌다. 순간 한 명이 쓰러졌고 나머지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격렬한 근접전이 벌어졌다. 적의 칼이 날아오자 지연은 몸을 낮추며 팔꿈치로 상대를 가격했다. 그의 손에서 칼이 튀어나갔고 곧장 그녀는 반격으로 쓰러뜨렸다. 마지막 한 명은 폭약 기폭기를 움켜쥐며 비웃었다. 이제 끝이다. 그러나 지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바닥을 굴러 접근한 뒤 그의 손목을 비틀며 기폭기를 빼앗았다. 끝내는 건 내가 정해. 그녀는 폭약을 해제하고 적을 제압했다. 발전 기실을 지켜낸 순간 지휘소의 전력은 유지되었다. 통신 장비가 정상 작동하며 병력들이 다시금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발전 기실 확보 완료. 지연 훈련병이 막아냈습니다. 국정원 요원의 보고가 울려 퍼졌다. 지휘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부릅떴다. 훈련병이? 저 아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조사관은 미소를 지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단순한 훈련병이 아니다. 이제 우리 반격의 중심이다. 한편 멀리서 지휘 상황을 지켜보던 배후 세력의 장성들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 아이가 직접 전투를? 발전 기실까지 막아냈다고? 예상과 다르다. 국정원장의 딸임에도 겁먹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에게 맞서고 있어. 그들은 불안에 사로잡혔다. 이대로 두면 더 큰 위협이 된다. 우린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그 아이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전투가 일단락된 후 지연은 숨을 몰아쉬며 복도에 앉았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 위에 그러나 눈빛만은 더없이 선명했다. 난 이제 숨지 않아. 내가 누구의 딸인지가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싸우던 그 싸움을 나도 끝까지 이어가겠다. 조사관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부터는 내가 단순한 피보호자가 아니라 우리의 동료다.